우리가 지금 그 여성들이 있잖아요. 여성들. 특히 남성들도 좀 그렇게 많이 한대요. 예뻐지기 위해서 살을 찢고 또 뼈를 깎아내는 그런 아픔들도 여성들이 감내를 한다, 참는다. 그렇죠, 맞죠? 예뻐지기 위해서, 성형할 때. 예뻐지면 뭐 때문에 예뻐지기 위해서, 왜 예뻐지기 위해서 노력하는 겁니까? 그렇죠. 예. 상대방에게 잘 보이기 위해서. 그러니까 즉 다시 말해서 나 자신의 점수를 따기 위해서 그런 겁니다. 일단은 아까 약속한 대로 박수 100번 치고, 그 100번 어떻게 치냐면은 짝짝짝짝 치고 짝짝짝 두 번 치면 10번이 되죠, 그죠? 그 다음에 이렇게 곱하기를 한대요. 곱하기. 그 다음에 10번 짝짝짝짝짝짝짝짝짝. 그럼 100분이 되는 겁니다. 그래 한번 쳐보죠. 오늘 날씨 춥죠, 그죠? 그래서 몸도 풀 겸 해가지고 저도 조금 약간 이렇게 예쁜 우리 젊은 아가씨들 앞에 서니까 약간 얼었어요. 지금 추위가 그런 게 아니고. 그래서 한번 같이 그것도 풀 겸 해가지고 한번 치겠습니다. 시작. 곱하기. 예, 감사합니다. 지금 우리가 아까 제가 말씀드렸듯이 그러한 아픔도 그러한 모든 고통들도 감내를 하는 이유가 내 삶을 풍족하게 하기 위해서 한다. 그런 내용이거든요. 그래서 그 삶이 풍족해지기 위해서 과거의 사회와 그리고 지금 현대 사회와의 변화가 일어났다는 겁니다. 변화. 그 변화도 아주 엄청난, 아주 다변화되어 있는 그런 세상에 우리가 직면해 있는 것이죠. 현대사회는 정보화 사회라고 합니다. 정보화. 옛날 농경사회일 때 여러분, 자 여기 보세요. 학생들. 농경사회일 때 요 시골에 집이 있는 분 계세요? 고향이? 다 진죽분들입니까? 그래서 농경사회일 때는 이런 말이 있어요. 사촌이 논을 사면은 뭐? 배가 아파. 배가 아프다는 그런 말을 했어요. 그 이유가 어디냐면은 농경사할 때는 모든 것이 우리가 생명을 유지하는 것이 뭘 통해서 유지를 하죠? 생명 유지를? 예, 먹고, 밥. 맞죠? 그때 농경사할 때는 내가 농사를 지을 수 있는 땅이 없으면은 굶어 죽거나 또 아니면은 어떻게? 남의 종이 되어야 돼. 그래서 그 땅은 제한이 돼 있어. 한계가 있죠. 이러니까 사촌이 논을 사면은 그 사촌이 잘 되었기 때문에 배가 아픈 것이 아니고 내가 가질 땅이 없어진다는 겁니다. 그러면 내가 가질 땅이 없어진다면은 어떻게 해야 돼? 종이 되거나 죽어야 되겠죠. 그죠? 그래서 그런 이야기도 나오는데 지금 사회는 농경시대가 아니고 어떤 정보의 시대입니다. 정보라는 것은 지식이죠. 지식. 여러분들이 이렇게 수강료를 내고 많은 학비를 내면서 이런 어떤 학습을 하는 이유가 그러한 지식 정보를 알기 위해서 하는 겁니다. 얼마 전에 지금도 그런 매스컴을 통해서 방송이 되고 있는데 여러분들처럼 이 대학을 다니다가 졸업을 한 학생들 있죠. 졸업한 학생들이 지금 취직이 안 돼가지고 일자리가 즉 다시 말해서 없어가지고 지금 인턴 상원으로 여기저기 막 정말 철새처럼 이렇게 헤매고 있습니다. 그런데 중요한 건 헤매는 건 괜찮아요. 중요한 거는 지금 여기 학자금을 받고 학자금을 융자를 해가지고 학교를 다니는 분 계세요? 학자금? 있죠. 그런데 그 학자금을 상환을 해야 될 거 아닙니까? 상환을 해야죠. 그런데 만약에 상환을 하지 못하면은 어떻게 돼? 예? 신용불량자 여러분. 여러분들 한번 상상해 보십시오. 이렇게 우리 잘생긴 이렇게 미녀들이 그것도 먼 하성에서 오신 이런 미인들이 만약에 학자금을 내지 못해가지고 신용불량자가 됐다고 해보십시오. 본인의 가치가 얼마나 깎이겠습니까? 그죠? 나의 가치는 제로가 될 수도 있습니다. 잘못하면 어떻게 돼요? 거리에 있잖아요, 거리. 그 밖에
주무시는 분들은 뭐라 그래요? 노숙자. 성은 노고 이름은 숙자. 주로 여자들이 그렇게 많이 있는가 봐, 그죠? 숙자. 남자 이름은 숙자가 없잖아. 그래서 우리가 그것을 우리가 그것 자체를 우리가 인식을 하면은 거기에 대한 사전에 그런 것으로부터 우리는 자유스러워져야 됩니다. 그러면 해가지고 나 자신의 신분을 상승시켜야 하는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정보입니다, 여러분. 그 정보를 여러분들은 습득하기 위해서 대학에 들어오시는 거고, 습득하기 위해서 배움을 찾아서 이렇게 다니는 겁니다. 그래서 그 정보는 종이 한 장 차이도 안 난다. 내가 열심히 땀 흘려가지고 밤새도록 공부해서 하는 것이 아니다는 겁니다. 정보는. 내가 그것을 깨달음과 동시에 그 정보는 나의 것이 된다는 것이죠. 지난번에 어떤 분이 있잖아요. 학생들은 그런 경험이 없는지 모르겠는데 어떤 분이 자동차 키를 잊어먹었어. 자동차 키를 잊어먹어가지고 자동차 키를 찾는다고 가로등 밑에서 막 이렇게 찾는 거예요. 이렇게 찾으니까 지나가는 경찰관이 보고 뭐냐면 거기 뭐 하십니까? 이렇게 물으니까 도와주기 위해서. 여러분 경찰관 그러면은 잡아가기 위해서 이렇게 연상이 되죠? 연상이 됩니까? 사실은 경찰관은 잡아가는 곳이 아니고 도와주는 곳입니다. 그런 어떤 패러다임을 바꿔야 돼요. 앞으로는. 그래서 도와주기 위해서 뭘 하십니까? 물으니까 뭘 하냐면 잃어버린 자동차 키를 찾고 있습니다. 그러거든요. 그러니까 그러면은 저도 도와드릴 테니까 어디에서 잊어먹었습니까? 물었거든요. 그러니까 저쪽에서 잊어먹었습니다. 그래. 잊어먹은 사람이. 그래. 왜? 저쪽에서 잊어먹는데 왜 여기서 찾습니까? 하니까 여기가 훨씬 밝기 때문에 여기서 찾습니다. 그러거든요. 밝기 때문에. 어두워서 안 보이는 거예요. 저기는. 그래서 밝은 곳에서 찾는다 이거죠. 자,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내가 조건이 좋다고 해가지고 자동차 키를 잊어먹지 않은 장소에서 찾으면은 그 조건이 아무리 좋아도 자동차 키가 있겠습니까? 없겠습니까? 없습니다. 그렇죠? 내가 조건이 안 좋다 하더라도 내가 그 자동차 키를 잊은 곳에 가서 찾아야만이 자동차 키를 찾을 수가 있어요. 그것을 우리는 정보라고 할 수 있는 겁니다. 알고 모르는 건 차이죠, 그게 바로. 알고 모르는 차이. 그래서 지금 여러분들이 아마 소유의 종말이라는 책을 본 적이 있습니까? 제레미 리프킨이 미래학자가 쓴 경제서입니다, 경제서. 거기에 보면은 뭐가 있냐면은 앞으로 2050년이 되면은 2050년이 되면은 지금 학생은 나이가 몇이에요? 네? 2050년이 되면 몇 살이냐고? 61? 51? 51는 있잖아요. 지금은 앞으로 10년 주기로 해서 10년 주기로 해가지고 나이 평균 수명이 10년 늘어난다 했습니다. 여기에 계시는 학생들은 다 몇 살까지, 최하 몇 살까지 살 수 있냐면은 120살 이상 삽니다. 잘하면은 130, 140 살아야 돼요. 130, 140. 그러면은 2050년도가 여러분들이 어떤 때인 거 아시죠? 요즘은 어떤 분은 그래요. 나이는 60대부터다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그럼 학생들은 몇 살이에요, 지금? 아까 학생. 지금 21살이죠? 21살? 20살. 그러면은 60부터 인생이 출발이라면은 저 학생은 지금 나이가 몇 살입니까? 마이너스 40. 아직까지 태어나지도 않았어요. 그렇죠? 그만큼 인생이 우리가 아직까지 살아야 될 인생들이 너무나 길고 그렇습니다. 그게 무슨 대수냐? 길면은 열심히 재미있게 놀고 미팅하고 하면 되지.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어요. 그렇지만은 그거 외에도 또 다른 것들이 우리 인생을 살아가는데 필요한 것들이 굉장히 많기 때문에 더 많다는 것이죠. 그래서 그때 2050년이 되면은 그 학자, 대부분의 미래학자, 경제학자, 요즘 우리나라에도 많이 오는 엘빈 토플러 그런 분들이 있죠. 그런 분들이 예측하고 예견하는 것은 2050년도가 되면은 앞으로 성인 인구입니다. 성인 인구. 최근에 우리나라 성인은 몇 살부터죠? 18세?
요번에 선거했어요. 여기는 진주는 하기 선거를 안 했죠. 18세부터 뭡니까? 그러면 성인 인구의 5% 정도를 가지고, 성인 인구의 5%만 가지고도 뭘 할 수 있냐면은 이 산업사회를 차질 없이 운영시킬 수 있다고 했습니다. 그 말씀은 어떤 말씀이냐면은 앞으로 직장이 없어진다는 것이에요. 일터가 없어진다는 겁니다. 그걸 아주 우리가 극명하게 확인할 수 있는 곳은 고속도로에서 지금 확인이 되죠. 고속도로, 여기 운전면허증 가지고 있는 학생. 나중에 선물 하나 줄 거거든요. 운전면허증 있는 분. 손 들어보세요. 선물 준다 하니까 그저 그냥 너무 그러시면 안 돼. 그래서 그 운전을 하다 보면 하이패스를 장착을 하면은 굉장히 그 대기 시간이 없지요. 그죠? 그러니까 스트레스 안 받아요. 우선. 미인들은 스트레스 받으면 안 됩니다. 우리 같은 사람들은 스트레스를 받아야 되지만. 그래서 스트레스를 안 받아요. 그 다음에 대기를 하지 않기 때문에 뭐가? 공회전이 없죠. 공회전이 없으니까 뭐가 절감이 돼요? 연료가 절감이 돼요. 연료가 절감, 공회전이 없으니까 뭐가? 대기 오염이, 환경 오염이 적어진다는 겁니다. 맞죠? 거기다가 플러스 뭐가 되어 있느냐면은, 예, 통행료가 할인이 됩니다. 통행료가. 그러면 하이패스를 다 장착을 하겠죠. 그죠? 장착을 하게 되면은, 자, 우리가 톨게이트에서 가면은, 뭐를 볼 수 있어요? 이게, 이런 톨게이트예요. 누가 있어요, 여기? 예? 누가 있어요, 학생? 톨게이트 가면 누가 있어요? 예, 그렇죠. 표, 돈. 자, 이분들이, 하이패스가 설치가 되면 이분들이 어떻게 될까요? 예? 그렇죠. 만약 이분들이 내가 일하던 곳이니까 어떻게 해요? 내가 여기다가 하이패스를 설치하겠습니다 하면은 가능합니까? 예, 왜 안 되죠? 왜? 안 되는 이유. 예, 안 되는 이유는 첫째, 기술이 없어요. 그죠? 그 다음에 이게 하이패스를 설치하려면 이것은 연계가 돼야 돼요. 시스템이기 때문에. 그럼 시스템을 연계하기 위해서는 엄청난 자본이 필요한 겁니다. 그러면 그것을 누가 설치하죠? 그것을 누가 설치하죠? 예, 재벌에서, 돈 있는 회사에서. 그러면은, 자, 지금까지 그렇게 거기에서 일어나는 소득들을 수만 명에게 나누는 소득들을 이 시스템을 설치한 한 회사 내지 두 회사로 수익이 집중이 된다. 그러면은 학생들 보면은 여기서 지금 보면은 우리가 학교 다닐 때는 어떻게 하냐면은 요즘도 그렇게 하는가 모르겠어요. 떠드는 사람이래 이름 적어놔 여기 옆에다가. 떠드는 사람. 그럼 그거는 뭐냐면은 집중을 받는 겁니다. 맞죠? 집중을 받는데 실제 그 집중은 좋지 않는 집중이고 이 어떤 정보 지식을 나를 위해서 그것을 조금이라도 내 것으로 만들기 위해서 그거에 집중하는 학생들은 나중에 아름다운 집중이 되죠. 그래서 여러분 지금 이 시간에는 지금 어떠한 시간 학점보다도 여러분들 앞으로 살아가는데 정말 아까 교수님께서도 조금 소개를 해 주셨지만은 여러분 인생에 있어서 살아가는데 돈 걱정하지 않고 살 수 있어요. 여기만 이해를 하면, 이 프로그램만, 시스템만 이해를 하면. 무슨 말인고 잘 아직도 이해 안 되죠? 그게 바로 정보입니다, 여러분. 그게 바로 정보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시간이 어떻게 되죠? 1시간. 그러니까 우리가 정확하게 시작한 시간부터 1시간 해도 되겠습니까? 박수 한번 쳐줄까요? 그래서 그래 우리가 지금 그래 되면은 그 돈들이 그러니까 재벌 회사로 이렇게 돈이 그게 다 수익이 들어가는 겁니다. 그래서 거기서 뭐가 일어나냐면은 빈익빈 부익부, 지금 양극화, 신자유주의 이런 것들을 그것을 거기서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럼 나머지 사람들은 어떻게 할 것인가? 나머지 사람들이 앞으로 120세, 130세, 150세를 살아야 하는데 그 나머지 사람들은 어떻게 해야 될 것인가? 죽어야 될 것인가? 아니죠? 그죠? 그래서 우리가 지금 21세기 부업
개발 연구원을 통해서 21세기 부엌개발연구원 이게 어떻게 이해가 되십니까? 학생들? 어떻게 이해가 되죠? 글자 그대로입니다. 21세기 새로운 지금 21세기죠. 그래서 21세기는 차츰차츰 뭐가 없어진다? 일자리가 없어진다. 소득원이 없어진다. 그래서 그 21세기 부엌개발연구원을 이대로 자시할 수가 없죠. 그래서 우리가 이대로 자시할 수 없기 때문에 21세기 부엌개발, 즉 21세기에 필요한 직종들을 개발하는 겁니다. 지금 OECD 국가에서 연간 200직종이 소멸된다 했어요. 200직종. 직종 200가가 직종이 없어진다 그랬습니다. 그래서 그 200개가 없어진 직종들을 그대로 우리가 감망만 하면은 우리는 일할 곳이 없어지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일할 수 있는 일터를 그것을 새로운 개념으로 만들어내야 된다. 지금은 어떤 시대입니까? 아이디어 시대, 정보 시대죠. 그래서 노동의 일은 지금은 가치가 없어요. 노동의 일은. 그래서 정보를 통해서 여러분들이 그 전공하고 있는 것이 뭐라고 했습니까? 식품, 또 뭐 공학, 영양학, 가학 한 단계 업됐다 그죠? 원래 식품공학, 식품 또 여러 가지 있었는데 지금은 이제 식품으로 가학이 된 겁니다. 그건 왜 그렇게 됐느냐 하면은 우리가 지금 120세까지 고령화 되면은 건강하게 살아야 되죠. 그래서 건강하게 살기 위해서는 우리가 먹거리가 건강하게 살 수 있는 쪽으로 개발이 돼야 되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지금 전공하고 있는 것은 그러니까 가장 이 우주를 운영하는 데 있어서 가장 중요한 과목을 선택하신 것 같습니다. 기계공학 같은 것은 그거하고 인간의 생명하고는 비교도 안 되죠. 가장 중요한 게 뭐죠? 생명이잖아요, 생명. 맞죠? 그래서 그 생명은 우리가 우주가 운영이 되는 데 있어서 뭐가 있어야 되냐면 생명이 있어야 합니다. 맞죠? 만약에 우주가 생명이 없다면 우주로서의 가치가 없죠. 근데 그 생명 뭐가 필요해야 되냐면은 생명이 필요한 것은 사랑이 있어야 합니다. 사랑. 생명은 사랑을 통해서만이 탄생이 되고 사랑이 없으면은 이 생명은 생명이 없는 것이죠. 생명이. 그 중에서 가장 어떤 사랑이라고는 최고의 사랑이라고 하는 것이 생명을 탄생시키는 것이다. 여러분들이 결혼해가지고 자녀를 탄생시키는 것. 그것이 가장 사랑하는 마음을 어뜸이라고 할 수 있다. 만약에 자식이 원수라면 태어나게 하겠어요? 안 하죠. 혹시 여기 어제 저녁에 잠자면서 모기한테 물린 분 있어요? 물린 학생 있어요? 그러니까 물려봤어요. 그럼 모기를 어떻게 했어요? 죽였죠. 왜? 왜 죽였습니까? 피로 옮기 때문에. 원수기 때문에 그런 겁니다. 그래서 모든 것들은 이 사회는 만약에 예를 들어서 학생하고 저하고 내하고 자 학생하고 여기 우리 남학생 집이 어디입니까? 사천. 지금 사천이 제일 첨단 도시입니다. 앞으로. 그게 왜냐하면 우주항공 산업이 우리나라에 또 식품공학보다는 못하지만은 우주항공도 괜찮아요. 그래서 앞으로 우리나라에서는 집중받는 곳이 지역적으로 보면 사천이 될 것이라고 이렇게 생각하는 분들이 많이 있습니다. 사천이 태어난 게 영광이다. 그죠? 그래서 우리 학생하고 나하고 둘만이 산다고 했을 때, 둘만이 산다고 했을 때 학생하고 나하고 원수지간이라면 어떻게 되겠어요? 둘 중에 한 사람은 죽어야죠. 못 살아요. 그죠? 못 살죠? 그것을 우리의 삶에서 그것을 이진법이라고 합니다. 이진법. 모든 것들이 다 이진법에 의해 가지고 운영된다고 해도 과언이 아닐 정도로 창조론에서 선과 악이 있죠. 두 가지, 그죠? 선, 악. 그 다음에 주역이라든지 또는 어떤 불교에서도 뭐냐면 죽음과 삶이 있습니다. 음양이 있습니다. 그런 어떤 이진법에 의해서 움직이고 있고, 지금 현대사회를 운영하고 움직이고 있는 이런 전기기구, 컴퓨터 시스템, 그리고
지난번에 원자폭탄 이북에서 있죠, 그죠? 그런 어떤 무기들, 살상 무기들. 그런 것들도 뭘로 되어 있어요? 인터넷이 뭘로 되어 있어요? 켜고 끄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온, 오프. 맞죠? 켜고 끄고. 모든 것은 켜고 끄고 하는 그 두 가지에 의해서 모든 것은 결정이 나게 되어 있다. 발사. 그 두 가지에 의해서 모든 것이 결정이 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러한 결정들이 나기 때문에 우리가 뭘 해야 되냐면 이 정보화 사회에서는 뭘 있어야 되냐면 사랑을 통해서만이 멸망이 없다는 겁니다. 사랑이 없으면 멸망이 되죠. 그래서 생명을 탄생시키는 것이 사랑이라고 한다면은 생명을 탄생시키는 것이 사랑이라고 한다면은 생명을 유지시키는 것은 뭘로 유지해요? 사천. 뭘로 유지해요, 지금? 생명 유지를. 왜? 여러분들이 지금 공부하고 있는 거 그것을 가지고 생명을 유지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생명을 유지시키는 것 또한 사랑이라고 해야 합니다. 그래서 옛날에 우리나라에는 음식들이 뭐가 들어가야 돼? 맛이 있으려면은. 에? 소금? 맞아요. 소금도 들어가야 되죠. 정성이 돼요, 정성. 그 정성이란 게 뭐야? 엄마 손맛이 뭐야? 정성이 들어가는 거죠. 사랑. 그게 사랑이죠. 그래서 지금 그 생명을 유지시키는 것이 사랑이라고 했을 때 그것을 지금 현대사회에서는 뭘 가지고 유지를 시키고 있습니까? 여러분 생명을 유지시키는 여러분들이 농사를 직접 지어가지고 생명을 유지해요? 아니면은 다른 걸 통해서 구입해가지고 유지를 하고 있습니까? 뭔가 구입을 하죠? 그게 구입하는 도구가 뭐야? 돈. 돈 또한 여러분 지금 사랑으로 접근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이 돈이 천박하고 내가 돈이 좀 많으면 어떻게 좀 모자라면 이렇게 해가지고 그 돈이 원수처럼 보이면 안 되죠. 그래서 돈을 사랑은 주는 겁니까 받는 겁니까? 주는 것. 누가 둘 다 손 들어봐. 주면은 받게 돼 있죠. 네, 둘 다 맞아요. 그거는 한 단계 더 올라간 건 둘 다 맞습니다. 처음엔 주는 겁니다, 그죠? 사랑은 맞죠? 어머니들이 여러분들한테 사랑을 드려가지고 태어나게 한 거예요. 사랑은. 그래서 돈 또한 탐이 아니고 나누는 것이다. 베품이다 이런 겁니다. 그래서 지금 사회는 어떻게 되냐면 그 돈을 지금 어떻게 돼요? 우리가 지금 경제가 몰락이 오르는 이유가 어디 있어요? 돈을 탐을 했기 때문에 그런 겁니다. 탐을. 아까 말씀드렸잖아요, 여기. 돈을 어떻게 했어요, 여기? 어떤 일정한 곳으로 모이기만 했잖아요. 그것을 안 내놨잖아요. 안 내놨잖아요. 그죠? 자, 코끼리가 풀을 뜯어 먹었어요. 그러면 남는 게 뭐가 있어요? 뭐가 남죠? 네? 배설물. 남지요. 그죠? 그 배설물을 만약에 안 내놓으면 어떻게 됩니까? 쌓여가지고 어떻게 돼? 죽지. 그것부터 좀 쉬운 거 내가 이야기해 줄게요. 만약 학생들이 시집을 갔는데 임신을 했어요. 임신을. 근데 그걸 때가 돼가지고 안 내놓으면 어떻게 돼? 누가 죽어? 둘 다 죽어. 그렇죠? 그래서 어느 때가 되면은 내가 놓아야 되는 겁니다. 그것을 안 내놓기 때문에 지금 다 죽는 거예요. 지금. 여러분, 지난번에 왜 미국에서, 빅3 자동차, 해결하기 위해서 어떻게 했어요? 해결하기 위해서 어떻게 했습니까? 예, 백악관에 가서 이 협상을 해야 되는데, 빅3 CEO님들께서 비행기를 타고 왔다는 이유 때문에 그것이 협상이 안 된 거 아시죠? 저 신문 보도에 나왔잖아요. 보도. 근데 그것이 실제로 위급한 상황이고 하급한 상황인데, 1시간이나 빨리 가가지고 그 사람들이 돈이 없어요? 뭐가 없어요? 그죠? 빨리 가가지고 그것을 협상을 해서 타결을 해야 될 사안인데도 그 비행기를 타고 왔다는 이런 어려운 환경일 때 그들은 비행기를 타고 특별 대우를 받았다는 이유 때문에 그것이 모든 것이 다 결렬이 됐습니다. 그 이유가 뭐냐면 그것은 어떤 그런 해결 사안들이 가장 기본은 뭐냐면은 우리가 목적을 달성하는 것이 아니고 그게 따르는 기본 원칙이 있다는 것이죠. 기본 원칙. 주변의 여건들. 그래서 지금 우리는 이제 여러분 학생들께서는 돈을 내가 탐을 하는 것이 아니라 돈을 사랑으로 받아들이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학생들 돈 있으면 뭐가 생겨요? 돈 있으면 뭐가 생겨요?
예? 희망이세요, 희망. 희망. 여러분, 돈 지금 내가 10억 준다면은, 그 돈을 어디, 희망이 이제 웃잖아요. 웃음. 웃을 수 있다는 것은 가장 중요한 겁니다, 여러분. 그래. 그 돈을 쓸 때가 많지, 그죠? 희망이 생겨요. 희망이 없으면 어떻게 해? 죽어. 희망이 없으면. 그래서 그 희망을 우리는 생명이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러면은, 그러한 생명들, 희망을 우리는 어떻게 부족함이 없이 가질 수 있는가? 그것이 가장 숙제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것을 우리가 여러분 대한민국에서 그것도 진주에서 그것을 개발해 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박수 치세요. 그것을 개발했습니다. 지금 여러분들이 이제 앞으로 연구해서 만드는 식품들 있죠. 그런 식품들이 여러분들이 만들어가지고 만들기만 하면 어떻게 해요? 그것이 뭐하고 연결될 수 있습니까? 만들기만 하면은? 안 되죠. 그럼 뭘 돼야 돼요, 그게? 예, 소비가 돼야죠. 팔아야죠. 예, 저번에 쌍용 자동차를 만들 수 있는 기술이 없어서 그렇게 된 거 아니거든요. 왜 그렇게 됐습니까? 판매가 안 되니까 그래요. 판매가 안 되니까. 여러분들이 앞으로 연구해서 만드는 식품들이 만약에 판로가 없다면은, 그것이 팔 가치가 없다면, 그거는 죽은 것입니다. 그럼 결론은 뭐가 있냐면은, 결론은 우리가 여러분들이 연구했던 것이, 연구한 노력이 여러분들에게 그것이 노력한 대가가 지불되기 위해서는 그것이 뭐가 돼야 되냐면은 소비가 돼야 된다. 소비가 돼야 된다. 소비. 자, 진주에서도 대형마트들이 오픈이 되고 있습니다. 그럼 그 대형마트들이, 재벌들이 가게에는 열심히 생산하는 어떤 그런 공장들을 설립하고 했는데 왜 판매하는 쪽으로 왜 신경을 쓸까요? 판매하는 대로. 예. 팔려. 아무리 생산은 누구나 할 수 있어요, 이제는. 생산은. 우리가 생산했던 제품들이 이거보다 더 좋은 제품들이 다른 회사, 다른 기업을 통해서 생산이 되도록 되어 있는 겁니다. 지금 사회가. 정보가 워낙 빠르기 때문에. 그래서 지금의 가치는 생산보다도 판매에 있는 겁니다. 판매. 그래서 소유의 종말에서 보면은 판매에 가장 우수한 기업은, 판매를 잘할 수 있는 기업은 고객을 많이 구축하고 있는 회사, 고객과의 관계가 구축이 되어 있는 회사가 앞으로는 인류기업이라고 했어요. 그 말씀은 뭐냐면은 단골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단골. 우리가 지금 식당에 가면은 왜 이런 이야기 들었는지 모르겠는데 어떤 분이 식당을 오픈했습니다. 식당을 오픈해가지고 요즘 식당들이 워낙 많잖아요. 왜 많은지 아시죠? 나와서 요즘 4호정 이야기 들어봤죠? 5, 6도는 뭐죠? 학생? 5, 6도. 5, 60대에 직장을 가진 있는 사람 도둑놈이고, 그 다음에 40대, 50대에 정년퇴직이 되는 것을 4호정이라고 해요. 그래서 지금 우리 연구된 바에 의하면은 44, 5세에 그러니까 은퇴 나이를 보고 있습니다. 그럼 그때는 나이가 44, 5세 되면, 여러분들 44, 5세 되면은 아기가 몇 살 됐겠어요, 지금? 자녀들이. 5살. 그럼 결국 40대 시집갈 거예요? 네. 15살, 맞습니다. 15살, 16, 그때. 15세. 자, 이게 15, 6세가 되면 그때부터 우리가 돈이 들어가는 시기입니다. 그렇죠? 지금 어릴 때부터는 훨씬 대학을 다니고 할 때 훨씬 돈이 많이 들어가잖아요. 근데 그 보호자들이 만약에 직장이 없다면은 자녀들을 제대로 양육시킬 수 있겠습니까? 없잖아요. 그래서 뭘 해요? 하기 쉬운 걸 하는 겁니다. 미장원을 한다든지 또 아니면은 뭘 해요? 식당 같은 걸 오픈해요. 근데 그것들을 많은 사람들이 경쟁적으로 그것을 오픈하기 때문에 결국은 수요 공급이 안 맞잖아요. 그죠? 그래서 수요 공급이 안 맞기 때문에 결국은 그것이 파산이 되는 겁니다. 그랬을 때, 그때 장사가 안 되니까 사람들이 장사를 잘 하게 만들기 위해서, 장사가 잘 되기 위해서 뭔가
어떤 깨를 생각해야 할 거 아닙니까? 깨. 어떻게 하면 장사를 잘 되게 할 것인가? 어떻게 하면 장사를 잘 되게 할 것인가를 머릿속에 깨를 생각하죠. 그죠? 그래서 그것을 어떻게 하냐면 상도와 상술이라고 이야기하는데, 상술은 뭐라고 생각합니까, 여러분? 상술은 어떤 것을 하기 위해서 방법을 말하는 거고요. 상도는 뭐냐면은 그거에 대한 원래 기본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상업의 길이 상도입니다. 다른 어떤 큰 어떤 뜻이 있는 것이 아니고. 그러니까 상업의 길이 어떤 것인가, 상업의 상술이 어떤 것인가를 여러분들이 앞으로 여러분들이 연구해서 나온 그러한 식품들이 어떤 경로를 통해서 그것이 보급이 되고 소비가 될 것인가에 대해서 이것을 우리가 오늘 확인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그러한 개념을 가지지 않고는 어떤 제품을 만들더라도 여러분들은 판매할 수가 없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게. 그래서 그것을 먼저 기초의 학문을 가지고 여러분들이 더 전문적인 학문을 연구하셔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것을 장사가 안 되니까 그 주인이 깨를 생각이 뭐냐면은 장사가 잘 되는 것처럼 만들어야 돼. 그래서 그 자전거를 타고 그 들고 다니는 그 가방 이름이 뭐예요? 철가방. 철가방 들어봤어요? 들어봤다고? 정말? 대단하네. 그래서 그 철가방을 자전거에 싣고 빈 철가방입니다. 그걸 싣고 마을로 이렇게 다니는 거예요. 열심히 다니니까 마을 주민들이 어떻게 생각해요? 저 집에 배달을 많이 해요. 그죠? 배달을 많이 하는 거 보니까 맛이 있는 것 같아. 그렇게 생각할 거 아닌가? 그러니까 이제 외식을 할 일이 있어가지고 그 집에 한번 가봤어요. 그 집에 갔는데 가니까 주인이 엄청나게 친절한 거야. 막 아이고 어서 오십시오 하고 막 마치 그 막 상대 모시듯이 엎드려서 절을 할 것이 이렇게 하는데, 그렇게 해가 친절하게 기분 좋게 딱 들어갔는데 주문한 음식이 나왔어. 근데 그것이 맛이 없어. 그럼 다음부터 갈까요? 안 갈까요? 안 갑니다. 안 가죠? 근데 그 주인이 조금 좀 불친절해도, 혹시 그 욕쟁이 할머니 식당 이야기 들어봤어요? 그 할머니는 막 손님이 넥타이하고 우리 교수님이 오셔도 전에 봤는데 교수님이 막 욕을 얻어먹고 계세요. 야, 뭐 썩을 놈아, 뭐 이러고, 뭐 처먹을래 이러고 그래요. 근데 손님들은 그래도 막 그 싸움 안 하고 뭐 주라는 거야. 그래, 국밥 주라니까, 야, 이놈아, 국밥은 말아 처먹는 거 뭐 어쩌고 저쩌고 하면서. 그래 해도 그 음식 맛이 좋으면은 손님이 오겠습니까? 안 오겠습니까? 갑니다. 그것을 우리는 상도라고 합니다. 상도. 그래서 현대는 정보화 사회죠. 그래서 정보화 사회는 투명성이 과거보다는 훨씬 높다는 것입니다. 이해되시죠? 그래서 우리가 승리하기 위해서는, 여러분들의 학문이 꽃을 피우기 위해서는 뭘 해야 되냐면은 가장 중요한 그 근본 이치를 먼저 확인이 돼야 된다. 확인이 됩니다. 그러면은 뭐가 일어납니까? 소비가 일어나죠. 소비가. 욕심 나는 것이 많으면 지금 들고 있는 휴대폰 있죠? 그게 왜 잘 팔려? 돈은 없는데 왜 자꾸 팔려, 그게? 그렇죠, 그럼. 예, 없으면 안 되는 건 아니지. 없어도 되는데, 예. 사람들이 편리하게 사용할 수 있도록 만들어져 나왔기 때문에 그렇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앞으로 학문 공부를 해가지고, 만약에 우리가 그것을 하면은 여러분들처럼 계속 늙지도 않고 있다. 어떤 그런 식품들이 나왔다 하면 어떻게 되겠어요? 불티나게 팔리겠죠? 그렇죠. 그래서 그렇게 되면은 소비가 일어나는 겁니다. 그래서 즉사시 말해서 우리 인간이 가치가 있는 것을 통해서 뭐가 일어나? 소비가 일어나. 소비가 일어나면 뭐가 일어나죠? 소비가 일어나면 뭐가 일어나? 경제가 활성화되기 위해서는 뭐가 일어나야 된다 합니까? 소비가 일어나야 된다, 그러죠? 지난번에 일본에서 경제 활성화시키기 위해서 각 가정에다가 20만 액엔 돈을 갖다가 다 돌려줬잖아요. 소비 활성화를 위해 가지고. 그래서 소비 활성화되면 뭐가 된다? 소득이 발생된다. 자, 여기서 내가 아까 말씀드린 대로 뭐가 일어납니까? 지금 마트들이, 재벌들이 왜 그러한 대형 시설을 하는가? 왜 합니까? 뭘 하기 위해서? 돈을 벌기 위해서.
그래서 우리가 인간이 필요한 것들을 거기다 진열을 하는 겁니다. 욕망을 촉중시키기 위해서 하는 거죠. 그래서 소비를 통해서 뭐가 일어납니까? 소득이 일어난다는 겁니다. 그래서 어떠한 경우든지 소비를 통하지 않고는 여러분들이 아무리 좋은 것들을 연구한다 하더라도 소비를 하지 않고는 소득이 일어나지 않아요. 여러분 그분 축구차는 누구지? 박지성 그 축구 선수가 멍청하다 이야기하지 마세요. 내가 순간적으로 생각이 안 나서 뿐이지 나도 이름 알고 있었거든. 박지성이 있죠. 박지성이가 만약에 이북에 가서 공을 찬다면 어떻게 되겠어요? 예? 돈을 그만큼 벌 수 있을까요? 아니죠. 그게 바로 소비를 연결이 되는 겁니다. 소비가 활성화되고 있고 그 소비가 활성화되는 국가들이 잘 살고 있는 거고 소비가 안 되는 국가들은 잘 살지 못하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만들었던 제품들도 만약에 소비가 되지 않으면 여러분들은 그것을 팔 수가 없어요. 소비가 될 수 있도록 만들어내야 된다. 그래서 결론은 뭐죠? 소비를 통해서 소득이 일어나죠. 그죠? 그렇죠? 그래서 이 소비를 통해서 소득이 일어납니다. 해서 우리는 21세기 부업개발연구원에서는 새로운 직종을 개발을 많이 했어요. 어떤 직종을 개발했냐면은 여러분들하고는 관계가 없을지 모르겠는데 철가방 들었던 학생은 잘 들어봐. 예. 대단히 아파트 단지에 가면은 요즘은 어떻게 간편 어떤 핵가족이잖아. 핵가족. 이렇기 때문에 그 사천은 사천이 삼천포죠. 요즘은. 예? 똑같죠. 사천이나 삼천포나. 그래서 삼천포에서 뭐가 많이 나? 생선. 자, 생선을 집에서 우리가 아파트에서 구우면 어떻게 뭐가 불편해요? 냄새도 많이 나죠. 시장 봐오려면 예? 막 그렇죠. 그러니까 그것이 이제 잘 귀찮으니까 편리하도록 해줘야 되잖아. 먹으면 맛은 있잖아, 맛은. 해서 그것을 그 자동차, 1톤 자동차에다 가스를 싣고 대단히 아파트 한 앞에서 맛부부들이 퇴근할 때 그걸 고등어 갈치고 그걸 직접 구워가지고 구운 것을 즉석에서 파는 겁니다. 그런 것도 새로운 직종이 될 수 있어요. 네, 새로운 직종. 요즘은 서울 같은 데 가면요. 그거는 부업시대에서 개발한 건 아닌데 누가 먼저 했는지 모르고 우리 부업시대에서 그걸 만들었었어요. 근데 서울 같은 데 가면은 도로, 거리에 보면은 야간으로는 호프집 있죠, 호프집. 그 호프집은 밤에는 필요 없어요. 낮에는 아무것도 안 해요. 아깝잖아, 비싼 지역에서. 그래서 그거를 낮으로는 뭘 하냐면은, 정신 부패를 하는 겁니다. 만약에 거기서 식당을 차리면 어떻게 되지? 안 돼. 왜 안 되냐면, 된장찌개를 주문한다든지 이러면 식당 설비를 거기다가 설비를 해놓으면은 냄새 나고 얼마나 복잡하고 더러워요. 그죠? 그래서 부패를 하니까 어떻게 돼? 가정에서 이렇게 그걸 뭐라 그래? 식품학과에는 알겠네? 담는 거. 팬이라 그래요. 이거 담는 거. 식품 같은 거 담는 거 있잖아요. 뷔페 한 데 가면은 이렇게 알미늄 아니고 스텐 같은 걸 돼가지고 사각으로 되어 있는 것들 있죠. 거기다가 이제 집에서 만들어 오는 겁니다. 그럼 점심시간에만 그것을 놔놓고, 뷔페식을 하니까, 필요한 거 해가지고 파니까, 그것도 새로운 직종이 되죠. 그리고 또 어떤 직종들이 개발될지 몰라요. 근데 한데 중요한 거는 뭐냐면은, 그러한 직종들도 한계가 있다는 겁니다. 쉽게 이야기하면은. 그것을 할 수 있는 사람이 있다. 아무나도 하는 거 아니거든. 맞잖아. 아무도 할 수 있는 건 아니잖아. 그죠? 만약 몸이 불편한 사람은 안 되잖아요. 그러면은, 우리가 다 같이 소득을 일으킬 수 있는 그러한 직종들이 없겠는가? 여러분, 누구나 다 마음만 먹으면은 소득을 일으킬 수 있는 그러한 직종이 없겠는가? 있을까요? 예? 없어요, 있어요? 없습니다. 있을 수가 없죠. 누구나 다 돈 벌 수 있는 직종. 내가 마음만 먹으면 취직할 수 있는 곳. 없죠? 근데 그것을 우리는 공상이라 그래, 공상. 흑공 꾸은 거죠. 상상. 공상, 상상이라 그럽니다. 그래서 그런 걸 망상 또는 헛된 생각을 망상이라 그래. 왜 지금 우리 여기 있는 우리 학생들은 예쁘니까, 내가 만약에 총각이라면 내가 와서 키도 조그만한데 와서 프로포즈 하면은, 야, 흑 꾸지 마. 아니에요.
그래서 이제 그걸 우리가 망상이라는데, 근데 그 망상 상상들도 그러한 것들이 꿈이기 때문에 그 어떤 그것을 이루고자 하는 사람들을 위해 가지고 그것이 이루어지는 겁니다. 하늘을 나는 것 또한 우리가 상상이나 망상이었지만은 그 꿈을 라이트 형제가 이루었잖아요. 그죠? 그래서 우리가 모든 사람이 이 시기에 들어서 모든 사람들이 다 같이 풍요롭고 잘 살 수 있는 그러한 직종 시스템을 우리 부업시대에서 특허를 받았고 개발이 돼가지고 지금 부상이 되고 있습니다. 지금. 그러면 여러분들 학생들도 쉽게 이야기하면 그것만 이해하면 여러분들은 마음 놓고 공부하실 수 있어요. 또 여러분들이 그것을 이해하시면은 이 학교를 졸업하고 나서 여러분들이 연구하는 거 있죠. 연구하는 것을 마음 놓고 연구할 수 있어요. 마음 놓고 할 수 없었을 때는 어떤 그 조건이 안 됐을 때는 마음 놓고 못 해. 만약에 시집을 가가지고 결혼을 했어요. 결혼해가지고, 내가 직장을 다녀야 돼. 그럼 직장에 다니는데 집에 지금 당장, 집에 필요한 돈이 있어. 근데 거기에서 나오는 월급만 가지고는 형편없이 안 맞아. 그죠? 집도 못 사. 먹고 사는 데면 되고. 우리 아이들을 정말 잘 키우고 싶어도 잘 안 돼. 그럼 뭘 받아요, 그러면? 스트레스. 그럼 스트레스 받으면서 일하면 잘 될까요, 안 될까요? 지금 예를 들어서 우리가 이렇게 이야기하는데 어떤 학생은 아무도 안 들으면은 저는 뭘 받겠습니까? 이야기가 잘 되겠어요, 안 되겠어요? 안 되죠. 그것이 우리가 이신법입니다. 여러분도 우리가 같이 공동으로 살기 위해서는 서로서로 존중해 줘야 돼. 그래야 나도 열심히 하고. 그래야만이 또 그것이 우리가 실제로 우리가 이 시간에 이렇게 아까운 시간에 이렇게 정말로 그죠? 잠을 자는 가장 좋은 시간에 그보다 더 가치 있는 것을 만들기 위해서는 조금 신경을 쓰면은 나도 열심히 하다 보면 여러분들이 재밌어지고 재밌으면 저는 더 열심히 하고 하다 보면 거기서 우리가 정말로 잠자는 것보다도 훨씬 더 좋은 더 나은 정보를 가져가실 수가 있습니다. 그럼 정보를 가져간 자와 가져가지 않은 자는 나중에는 삶에서는 하늘과 땅 차이가 일어난다. 그런 이야기죠. 그래서 지금 이 강의 시계가 하나 더 제가 하나 기증해 드려야 되겠죠. 네? 3시. 그러면 앞으로 우리가 몇 분 더 남았냐면 약 15분 정도 남았어. 그리고 마칠게요. 그 대신 15분 더 해야 돼요? 아니죠. 그럼 5분만 할까? 3분만 할까? 1분 지금 마칠까? 우리가 여기 오늘은 우리 앞으로 앞으로 퍼스트 레이디 될 분들이 다 온 것 같아요, 보니까. 그죠? 그래서 이제 그런 기회를 어떻게 우리가 잡는가, 삶에 대해서. 그런 기회가 아주 순간적으로 옵니다, 여러분. 근데 그것을 우리는 그 기회를 내 것으로 만드는 사람과 만들지 못하는 사람이 차이가 엄청나게 있어요. 그래서 옛날에 시골에 아주 농사를 크게 부자분이 이제 며느님 며느리를 3명을 모아놓고 며느리가 누군 줄 알죠? 며느리 3명을 불러놓고 뭐라고 했냐면은 쌀 한 옵을 주면서 쌀 한 옵을 각각 주면서 뭐라고 했냐면은 이 쌀 한 옵을 가지고 앞으로 10년 후가 되면은 자기가 고위가 된다 이렇게 해서 고위가 되니까 그때 고위가 될 때 나한테 선물을 해다오 이걸 가져가가지고 그렇게 해가지고 쌀 한 옵섭을 며느리, 첫째 며느리, 둘째 며느리, 셋째 며느리 이렇게 각각 나눠줬어요. 근데 첫째 며느리가 그걸 가져가면서 뭐라고 했냐면 부자니까 지금 잘 살고 있는 상태입니다. 부자니까 그 쌀 한 옵 이거 뭐 하겠느냐 나한테 도움이 안 되죠. 그래서 그 도움이 안 되니까 어떻게 했냐면은 가다가 마당에 놀고 있는 닭들이 이렇게 그냥 흩어져 버렸어요. 그리고 투덜투덜 하는 거라 아버님이 말이지 나이가 많았으면 빨리 죽긴 하지 무슨 엉뚱한 걸 하느냐면서 자기가 생각해봐도 아무런 의미가 없잖아 그게. 그래서 그것을 그렇게 하고 넘어갔는데 둘째 며느리는 아무 생각 없이 집에 가서 그 쌀 독에 넣어가지고 같이 밥에 먹어버렸어요. 근데 셋째 며느리는 어떻게 했냐면은 그 쌀을 아버님께서 내가 필요가 없는 쌀을 왜 아버님께서 나에게 줬는가에 대해서 곰곰이 생각해 본 겁니다.
생각을 해본 겁니다. 생각을 한 사람하고 안 한 사람 차이가 거기 있습니다. 생각을 해보니까 아버님이 분명히 이것을 나에게 줄 때는 뭔가 뜻이, 의미가 있을 것이다 했어요. 그래서 그걸 아침이 돼가지고 옆집에 닭을 키우고 있는 아저씨한테 가서 쌀 한 옵을 주고 병아리 한 마리를 얻어왔어요. 그거는 가능하죠? 그렇겠죠. 그죠? 그 당시에 쌀 한 옵은 비쌌어요. 그러니까 쌀 한 옵을 주고 병아리 한 마리를 바꾼 겁니다. 그래서 그 병아리를 가져와서 키우니까 병아리가 뭐가 돼요? 그럼 닭이 뭐가 나요? 알. 어등이 맞죠? 달걀? 이 달걀. 닭, 알. 이 어떤 게 맞아? 이게 맞아요? 네? 여기 향이 더 들어간다고. 달걀. 그래서 그러면 달걀을 자기 스스로 깨고 나면 뭐가 됩니까? 병아리 되죠. 그럼 남이 깨주면 어떻게 되죠? 탁탁 깨가지고 어디로 갑니까? 후라이팬으로 간대요. 스스로 깨우치어서 가면은 생명이 있고, 스스로 깨우치 못하는 사람들은 죽음이 있는 겁니다. 차이입니다, 그거. 그래서 닭이 달걀을 낳았죠. 그러니까 달걀을 또 병아리가 되죠. 스스로 깨는 게 있으니까, 병아리 되니까 그것이 또 크니까, 닭이 많아지니까 그것을 돼지 새끼라든지 염소 새끼 같은 거 산 거예요. 염소 또 커가지고 또 이렇게 되니까 그것을 팔아가지고 송아지를 샀어요. 그 송아지 사고 이렇게 하니까 나중에는 엄청나게 많아진 거라. 그 10년이 흘렀어요. 그래서 그때 이제 아버님이 고위가 돼가지고 다 모인 겁니다. 그래서 아버님이 그때서 또 이야기한 거, 내가 10년 전에 줬던 쌀 한 옵을 어떻게 했는가 이렇게 물으니까 첫째 며느리는 아버님 무슨 소리 합니까 그거 지금까지 기억을 하세요. 쌀 한 옵을 가지고 막 이러면서 오히려 역정을 내는 거예요. 그래 알았다. 그래. 둘째 며느리는 그거 대신에 제가 묵을 하나 가져왔습니다. 이렇게. 묵이 뭔지 알죠? 묵사발 되는 거 묵이. 묵사발은 어떨 때 묵사발 되는 줄 알아요? 시키는 데는 안 하면 묵사발 돼. 아니면 잘못하면 또 묵사발 되죠. 그렇죠. 그러면 그거는 어떻게 할 때? 몰랐을 때 묵사발 되는 겁니다. 알면은 절대 묵사발 안 돼요. 우리가 여기서 지금 여기에 학생들이 가장 중요한 시간, 이 시간에 많은 것을 알고 또 뭘 해요? 많은 친구들을 사귀는 겁니다. 저는 그렇게 못했어요. 지금 생각하면 굉장히 후회스러워. 좋은 친구들이라는 게 뭐냐면은 관계 구축이 되어 있는 거죠, 나하고. 관계 구축. 인연을 만들어 놓은 거죠. 여러분들이 지금은 떠내기 손님들이 있는 장사가 돼요, 안 돼요? 주차장 같은 데 장사가 잘 됩니까, 안 됩니까? 그거 왜 안 돼? 단골 손님이 없다는 거야. 그것을 우리가 관계 구축이라 하는 겁니다. 그래서 현대사회는 앞으로 관계 구축, 즉 다시 말해서 지금 현대인들은 아주 편리하게 변하게 돼 있어요. 내가 조금 더 나은 곳, 조금 더 나한테 유리한 곳이 있으면 거기에 바로 가게 돼, 움직이게 돼 있어요. 그렇죠? 그래서 그게 어떤 관계 구축이 보장이 안 돼 있습니다. 워낙 정보가 많이 있기 때문에. 시골에 가도 요즘은 상점이 여러 개가 있다. 그래서 그 관계 구축을 하는 겁니다. 그 관계 구축이 잘 된 회사가 그러니까 인류 회사가 되는 거죠. 그래서 우리 부업시대가 인류 회사가 되는 이유 이제 앞으로 될 겁니다. 앞으로 미국에 있는 월마트 있죠, 월마트. 보다도 훨씬 더 앞서가요. 갈 수뿐이 없도록 돼 있어요. 왜? 부업시대를 통해서 소비를 하게 되면은 여러분들이 앞으로 그렇게 발전되는데 여러분들이 만약 영어 공부를 하면은 여러분들이 영어 공부는 해도 뭐가 되냐면 소득이 생기도록 돼 있어요. 그 소득이 몇 배? 200배가 생길 수 있도록 돼 있어요. 200배. 또 영어 교재도 사도 마찬가지고. 생활 속에서 나중에 성형수술을 하고 싶을 때고 어학연수도 되도록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그런 자세한 내용은 여기서 내가 생략을 하겠습니다. 생략을 하고. 그래서 우리 어떤 기본 자체. 그래서 거기에 우리가 어떤 거기에 대한 정보에 대해서 노력을 평생을 한다고 되는 게 아니고 잠도 안 자고 노력한다는 게 되는 게 아니고 정확한 정보를 입수할 수 있을 때 그때 바로 받아들이는 것이 가장 중요하다. 요령이라, 요령. 나도 그 요령에 대해서는 해봤는데요. 요령이 정말로
지겨우면은요, 시간이 다 안 가. 맞죠? 근데 내가 열심히 듣다 보면 어느 사이에 1시간, 강의 시간 끝나버렸어. 그게 요령입니다. 그게 대해서 열심히 하면요, 집중을 하게 되면 시간이 더 빨리 가고 더 건강하고 좋아요. 스트레스도 안 받고. 근데 그것을 요령을 피우려고 어떻게 해보든지 전화기 끝나고 메시지 친구한테 저녁에 만나 소주 한잔 하자 뭐 보내봐야 시간은 1시간은 그대로 남아있어요. 지겹고. 그래서 요령은 어떤 것이냐. 제사 그 원칙대로 하면은 요령은 최고의 요령이다, 그것이. 여러분들은 호연직이라 그래요. 좋은 친구들 사귀고 또 교수님들이 제공하는 그런 정보들을 정확하게 받아들이면 4년이라는 세월이 헐쩍 그냥 삽시간에 흘러가는 겁니다. 너무 아깝게 흘러가는 겁니다. 그래서 그것을 이렇게 내가 이거 오늘 뭐 하러 왔는지 모르겠네, 지금. 근데 제가 왜 이런 이야기를 하냐면은 여기가 제 고향이거든요. 그래서 다른 곳하고는 좀 생각이 좀 달라서 제가 안 해도 되는, 또 우리 교수님들께서 다 했었던 내용이지만은 동생들 같은 생각이 들어서 제가 말씀을 드리는데 이해를 해 주십시오. 그거 이해를 꼭 해 주세요. 그래서 셋째 며느리가 그 두루마리 아버님한테 갖다 바친다 보니까 닭이 뭐 몇 마리, 소가 몇 마리, 염소가 몇 마리, 그 다음에 뭐 또 아까 뭐가 있어, 돼지가 몇 마리 이렇게 해가지고 적어 주는 겁니다. 그래서 그것을 너무나 깜짝 놀랄 일이잖아요. 그래서 이거는 아가 너는 이걸 어떻게 이렇게 해서 나에게 가져오게 됐느냐 물으니까 그래서 그 말씀을 드린 겁니다. 곰곰이 생각해 보니까 아버님께서 뭔가 뜻이 있는 것 같았어. 길이 있는 것 같았어. 길은 뭡니까 여러분? 길. 아까 상도라고 했죠? 상업의 길이 우리가 살아가는 길. 길이 없으면 어떻게 돼? 갈 수 없어요. 갈 수 없으면은 죽어야 돼요. 길은 희망입니다, 여러분. 길이 있을 것이다 생각하고 길 없어가 죽은 분 있잖아요, 이번에. 아무런 해결할 수 있는 길이 없다 해가지고 돌아가신 분이 계시잖아요. 막막하죠. 길이 없으면은. 그래서 학생이 근심걱정이 있다. 그 해결할 수 있는 길이 없으면 어떻게 돼요, 학생이? 힘들어요. 예. 그래서 길이 있을 것이다라는 생각을 가지고 생각해 보니까 이렇게 해가지고 이렇게 지금까지 오늘날까지 왔는데 우리 집에도 가면은 그 축산 농가라서 엄청나게 부자가 되어 있습니다. 그러거든요. 그래서 아버님이 그래 모아놓고 뭐라고 했냐면은 내가 그것을 했던 이유는 네 많은 재산, 자기가 시아버지가 가지고 있는 재산을 누구에게 관리를 시켜야 되고 물려줘야 되는데 이왕이면 물려주려면 누구한테 물려주고 싶어요? 그거를 관리할 수 있는 능력을 가진 분. 물려줘야 되는데 그것을 어떻게 평가가 안 되니까 그것을 테스트한 겁니다. 그럼 결론은 그걸 가지고 쌀 하나 가지고 그 셋째 며느리는 자기 자신 스스로 부자가 됐고 그 부자가 됐는데 또 다른 기회가 왔죠. 다른 재산을 자기가 또 상속받는 기회가 온 겁니다. 여러분 여기서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우리 인생에서 기회가 많이 옵니다. 그런데 그 기회는 준비한 자에게만 갈 수가 있다. 준비는 알아야만 준비하지 모르면 준비할 수 없어요. 아무것도 모르는데 뭔 준비를 해. 맞죠? 그래서 아는 것은 뭐야? 힘인데 지식이다. 지식. 지식은 어디서 나와요? 이런 학문의 전당이라든지 어떤 좋은 양서를 통해서 나오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부업시대는 융복합 마케팅이라는 게 융복합 마케팅이다. 이거 무슨 뜻인 거 쉽게 알 수 있겠죠? 잘 모르죠? 잘 모르면 영어로 쓸게요. 영어를 더 잘하니까. 콤팩트 마케팅이라고 합니다. 콤팩트라는 건 뭐죠? 콤팩트. 다기능, 이런 거, 왜, 콤팩트 화장품 세트 이런 거 안 써봤어요? 미안해요. 내가 지금 원래 조금 미인들 앞에 가면은 이 회로가 작동이 안 돼가지고 여기에 작동이 되는데 여기에 작동이 돼가지고 자꾸 트럭이 올라오는데 그러다 보니까 맨날 쫓겨다니고 이렇게. 자, 콤팩트 마케팅이죠. 맞죠? 이 콤팩트라는 건 다기능 이런 것을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융복합도 마찬가지죠. 복합이라는 건 여러 가지를 섞은 거고 그래서 융화를 시킨 거, 융화. 자, 우리 식품이기 때문에 잘 알겠네, 융화. 융화라는 것은 기름하고 물하고 안 섞이죠. 그렇죠? 그것을 기술적으로 하면 섞일 수도 있죠. 그래서 그것을 우리 마케팅은 융복합 마케팅이라고 합니다. 콤팩트 마케팅. 단단한, 다기능. 지금까지 역사적으로 있었던 모든 어떤 마케팅들에 대한
종합을 해서 지금 21세기에 필요한 마케팅을 개발했는데 이 마케팅은 뭐냐면은 소비를 통해서 소득을 일으키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소비를 통해서. 그래서 여러분들이 직장에 다니면서 학교에 다니면서도 뭘 할 수 있어요? 뭘 해야 합니까? 소비를 해야 합니다. 그죠? 그래서 그 소비를 지금까지 예를 들어서 다른 경로를 통해서 소비를 하면은 자, 내가 마트를 통해서 라면을 사 먹었다 하면은 뭐가 생겨? 아무것도 안 생기죠. 앞으로는 이제 부업시대에서도 이 주변에 이제 영어 학원이 우리가 오픈을 하는 게 아닙니다. 여기 있는 학원 중에서 우리가 제휴를 하는 거예요. 그렇게 하면 거기서 학습을 하게 되면은 수강료는 똑같아. 근데 거기서 여러분들이 소득을 만들어드려요. 그것이 소득이 일어나는 것이 수수료, 수익금의 200배가 나오도록 돼 있어요. 200배. 200배 만약에 예를 들어서 쌀을 20kg를 쉽게 이야기하면 쌀을 20kg 먹으면은 여기 남해 있는 분 있어요? 남해 고향이? 남해 없어요? 다 어딘데 그런 고향이들이? 진주, 촉술류. 그래서 만약에 그 쌀을 20kg 먹으면은 돈이 2,000원이 남아요. 근데 2,000원을 여러분들에게 돌려드리는 것은 그거는 이제 프로슈머인데 여러분들에게 융복합 마케팅을 통해서 돌려드리는 것이 얼마가 돌아가냐면은 40만 원이 돌아가도록 되어 있어요. 여러분들한테. 쌀 20kg를 내가 소비를 하면은 여러분들한테 돌아가는 것은 40만 원이 돈이 돌아간다. 쌀 20kg는 돈이 얼마일 것 같아요, 여러분? 잘 모르죠? 쌀 20kg는 5만 원 안 돼, 그죠? 근데 그것이 40만 원으로, 40만 원 수익이 돌아가는 것이 부업시대에서 특화되어 있는 마케팅입니다. 자, 여기서 아까 내가 말씀드린 것은 앞으로 미래의 기업은 어떤 것이 관계 구축이 되어 있는 곳이 인류 기업이라 했죠. 그러니까 고객을 가지고 있는 회사가 인류죠. 식당도 단골 손님이 많은 것이 인류입니다. 그렇죠. 그래서 그것이 관계 구축이 잘 되어 있다는 것은 내가 필요한 제품을 어떤 기업을 통해서 구입을 했어요. 그런데 거기서 뭐가 생겨? 소득이 생겨. 그러면 다음에 필요한 제품이 있다면은 또다시 그 기업을 통해서 제품을 구입하게 될까요? 되지 않을까요? 돈도 생기니까. 하게 됐죠, 그죠? 그러니까 그것이 결국은 관계 구축이 됐다. 그럼 그 고객은 영원히 부업시대의 고객이다. 그럼 부업시대 고객 같은 부업시대는 영원히 잘 된다. 그래서 부업시대는 그러한 기업이 위험성이 따르면 안 되죠. 위험성. 안전해야 됩니다. 그래서 안전하기 위해서 부업시대 자체 브랜드, 제품이 없다는 것. 자체 제품이 없다는 것은 위험성이 따르지 않는 건데 왜 그러냐면 지금 사회는 아까 말씀드렸지만 기술의 경쟁 시대는 끝났어요. 부업시대에서 A라는 제품을 개발해냈을 때 다른 B사에서 이거보다 더 나은 것을 만들면은 더 좋은 것을 만들면은 이거는 어떻게 해야 돼요? 다시 그거보다 더 나은 제품을 만들어야죠. 그럼 뭘 해야 돼요? 더 나은 제품을 만들기 위해서 뭘 해야 돼요? 자본을 투자를 해야 돼요. 그럼 자본의 경쟁이잖아요. 자본의 경쟁. 자본은 이미 재벌은 정해져 있어요? 없어요?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자본의 경쟁은 이미 의미가 없는 겁니다. 그래서 자본의 경쟁을 하지 않고 자유롭게 옮겨 다닐 수 있는 일반 소비자들이 소비를 할 수 있는 검증된 제품들을 중개를 해주겠다. 소개를 해주겠다는 겁니다. 그런 시스템을 통해서 이게 나오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서 우리는 지금 새로운 소비를 일으키고 그 소비가 또 뭐로 일으켜져? 소득으로 일으켜져. 그죠? 자, 소비를 하면은, 자, 여러분 이게 이제 마지막인데, 소비를 하면은 뭐가 일어나요? 소득이 일어나면은 소비를 여러분들이 열심히 하겠습니까? 안 하겠습니까? 하지요? 예, 여러분들이 앞으로 식품과학에서 만드는 기능성 이런 어떤 식품들도 돈이 있어야만이 그것을 소비를 할 수 있습니다. 산삼도 있잖아요. 돈 있으면은 안 먹을 사람 없어요. 맞죠? 그래서 소비를 하면 뭐가 생겨? 소득이 생긴다. 소득이 생기니까 또 소비를 할 수 있겠어요? 하죠? 그럼 뭐가 일어납니까? 소비 활성화가 일어납니다. 소비 활성화. 그 소비 활성화는 뭐가? 국가 경제를 활성화시키는 겁니다. 잘 살게 하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 부업시대 이 시스템, 융복합 마케팅 시스템은 우리가 모든 사람들이 부자는 더 큰 부자가 되고 또 가난한 사람도 같이 부자가 될 수 있는 나눔과 배품의 그런 희망의 시스템이다. 이건 그 시스템이다. 그래서 그러므로 해가지고 뭐가 우리에게 주어지냐면 희망이 주어지는 겁니다. 희망은 우리에게 모든 가능성을 제시해 주게 되어 있습니다. 자, 여러분, 감사드립니다.
오늘 이렇게 우리 지금 오늘 내가 말씀드린 것을 한번 잘 새겨보고 또 그것이 잘 안 되면 인터넷에 들어가서 확인해보고 그것 또한 좀 더 깊이 알고 싶으면 아름다운 공상이라는 책이 있어요. 그 책을 통해서 한번 또 살펴보고 아무튼 오늘 이렇게 그 강의를 잘 들어주셔서 감사드리고 앞으로 여러분들의 앞날에 무궁한 발전과 건강히 함께 하기를 기원하고 우리 교수님께 감사드립니다.